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원의 삼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안중근. 천봉산 인근 청계동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그는 자라면서 학문을 수학하고 활쏘기와 사격수를 익힌다. 일찍부터 서양 문화와 학문을 받아들이며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된 안중근. 이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에 일찍 눈뜬 그는 가족을 포함한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던 마을에서 자랐고 훗날 진남포에 사몽학교를 세운다. 이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에 한국을 살리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차원에서 이제 대학 설립이 좌절되니까 이제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한국민들의 이 수준을 높이는 것이 독립을 확보하는 길이고 그 세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몽학교, 돈이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또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안중근이 맨 처음 택했던 독립운동은 바로 교육이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강제징용과 수탈, 무고한 양민학살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합법적인 구국운동의 한계를 느낀 안중근은 해외로 망명해 무장 독립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다. 일제의 눈을 피해 서울과 부산을 거쳐 원산에서 연해주로의 밀항을 시도했던 그는 일본 경찰에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직접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다. 그리고 이토의 방문 소식을 듣고 하얼빈으로 향한다. 1909년 안중근은 손가락 마디를 잘라 피로 대한 독립을 쓴 단지 동맹을 맺고 우독슨, 조도선, 유동하 등 하얼빈 의거의 동지들을 만나 거사의 기회를 노린다.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음이여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에 업을 이루고 동풍이 점점 차오며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분계이 한 번 감이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그리고 1909년 가을 그가 남긴 장부가의 한 구절처럼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벨기에식 브라우닝 권총에서 울려 퍼진 세 발의 총성. 한 발 한 발 정확히 파고든 총알은 이토의 숨을 끊어놓았고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외치는 청년에 의해 삶을 마감한다. 하얼빈역. 대한제국은 물론 일제 침략의 제물이었던 중국의 운명까지 바꿔놓은 장소다. 제국주의 일본에 경종을 울린 안중근의 의거는 당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된다. 러시아 군대가 여기 두 줄로 바트레 총으로 쭉 나섰거든. 그래 러시아 군대 뒤에 안중근 이사가 요 자리에 와서 서가지고 여기는 지금 러시아 군대거든. 바트레 총하는 그 사이에 끼워서 앞으로 달아난 게 아니라 선자리로 이토가 차에서 내려서 시연을 다 하고 돌아올 적에 정면을 쏘면 발견되니까 자기 앞으로 더 서너 발짝 지나갈 적에 탕탕탕 세 방 쐈다. 이 세 방이 다 그래 우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니까 우쪽으로 이 팔을 맞아서 이렇게 가서는 폐에 철알 뺏기고 두 번째 탄알은 역시 이 팔을 채가지고 뱃속에 가슴 속에 뺏기고 세 번째 탄알은 위에 가서 탄알은 서이 다 그 이토 히로부미 몸에 속에 있었지. 그래 대출을 해가지고 그러고 되니까 뭐 거꾸로 지니까 고고부체부가 같이 나란히 갔거든. 그쪽이 꼬부러지니까 붙들어서 차 안에 그때 특별일전 여기 왔었지. 속에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20분 만에 죽었어. 그래 그 열차는 들어올 때는 환영곡에 뭐 나발 보고 해야지만은 결국은 11시쯤에는
수도곡에 이 역전은 수라장이 될 뻔했어. 이또가 섰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럼? 이쪽에 안중근 이사 선자는 여기고 네. 이또가 그때 내 사진이 가져왔는데 이또가 선 자리가 저쪽입니다. 여기서 도발짝, 서너 발짝 지나가서 5m 좌우.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거 처음에 공장학원에 왔다를 때 여기라고 했는데 야들이 조금 이쪽으로 올라게 했지. 여기가 이또 섰던 자리. 이또가 넘어진 자리. 원래 이 자리고. 네. 그러니까 이토가 넘어진 자리에다가 일본 아들이 거기다 이렇게 1m 높이로 뺑 돌게 동으로서 사쿠라 그 판을 세워서 그 자리를 해방 8.15 될 때까지도 여기서 기름했어요. 망설임 없이 총을 겨누고 당당히 끌려간 안중근. 그는 숨죽이고 있던 동포들의 항일 의지를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영화 박물관. 일제의 검열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 영화 감독 정기탁의 영화 장면도 이곳에 전시돼 있다. 안중근의 일대기를 담은 1928년의 항일 영화 애국호는 중국 영화 역사 속에 걸작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건 이후 재판의 전 과정은 일본의 일방적 횡포였다. 러시아, 일본 간 범죄자 인도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은 러시아 관할에 있던 이 사건을 일본 총영사관으로 보내고 국제법과 절차가 모두 무시된 상태에서 사건은 일본 관할지인 리순으로 송치된다. 이는 정치범 신분이었던 안중근을 흉악범으로 몰아 사형을 집행하려는 일본의 계산이었다. 그럼에도 안중근은 이토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며 재판정을 충격에 빠뜨린다.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는 첫째, 한국의 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셋째,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넷째,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다섯째,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여섯째, 철도, 광산과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일곱째,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여덟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아홉째, 교육을 방해한 죄. 10번째,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11번째,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12번째,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를 속인 죄. 13번째,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사륙이 끊이지 않는데 마치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이는 죄. 14번째,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 15번째, 일본 천황의 아버지인 태왕제를 시해한 죄다. 개인으로서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다는 피고 안중근. 그의 논리정연한 발언과 한치 흔들림 없는 당당한 자세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숨에 바꿔놓았고 재판을 창안했던 한 영국인 기자는 의미 있는 기사를 남긴다. 일본의 유명인사 이토 히로부미 살인사건 공판. 안 씨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기쁨을 고백했다. 그는 거의 영웅의 왕관을 주게 되었고 흡족히 법정을 떠났다. 세계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서둘러 재판을 비공개로 바꾸고 안중근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또한 그의 의거를 깎아내리기 위해 목숨을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항소를 종용한다. 사진까지 조작하며 안 의사를 흉악범으로 만들려던 일제는 이토인 줄 모르고 죽였으니 살려달라는 안중근의 거짓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모친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수의를 지어보내는 것으로 본인의 뜻을 전했다. 이 재판은 아주 훌륭히 임무를 완수한 안중근의 승리였다. 비루한 삶보다 한국인의 기계로 항소를 포기한 안중근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 각 나라가 함께 나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동양 평화론의 지필에 들어간다.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그 근본적인 생각에는 일본이 평화를 지향한다면 언제든지 그 같은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일본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그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 안중근 의사의 생각은 순국 100주년이 되는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데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강압 속에 진행됐던 모든 재판은 공판, 신문, 변호, 구형까지 일주일 만에 끝나고 안중근은 최종 사형을 언도받는다. 그리고 최후 40여일 동안 안중근은 자신의 본심과 같은 유목들을 남긴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스스로를 연마하며 닦은 올곧은 생각은 그의 글에 묻어나 있다. 독립투사로서의 강인한 정신력,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진 마음, 이 모두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조국의 독립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차디찬 이국 땅에서 그는 31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순국 직전 그는 동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의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주길 바란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조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효창공원 내 324 묘역,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그리고 그 곁에 네 번째 묘. 유해 없이 봉분만 남아있는 이 묘는 바로 순국 10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안중근 그의 허묘다. 최후 유언에서 자신의 유해만큼은 꼭 조국에 묻어달라고 했던 안중근. 조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간곡한 유언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관동 도독부 민정장관의 대리인 사또가 본국의 외무차관이었던 이 씨에게 보고한 사형집행 보고서에는 안중근 금일 사형집행, 유해는 미순의 매장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안이사 유해의 위치를 밝힌 마지막 문서다. 2008년 3월 정부는 중국 리순에서 안이사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다. 우리 정부가 직접 안이사 유해 발굴에 나서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08년 유해 발굴 사업은 2005년도에 남북 통일장관 회담 때 어떤 합의에 의해서 남북한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하자. 우리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 유해를 같이 발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조사를 거쳐서 4차례에 걸쳐서 실무 모임을 갖고 그다음에 2008년도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될 당시에는 이제 2008년도 북한의 핵폭탄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북한은 빠지고 남한 단독으로 조사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을 해서 저희가 중국하고 합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단을 구성해서 발굴했습니다. 약 29일간 했습니다. 3월부터 4월 중순에 걸쳐서 29일간 발굴했는데 발굴한 장소 선정은 당시까지 확보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자료, 증언 뭐 이런 걸 토대로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설들을 또 정리를 하고 남북한 간에 실무적으로 그 설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그래서 가장 유력한 추정지를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발굴했는데 그 장소가 당시의 여순 감옥의 북쪽 뒷문 뒤편에 있는 감옥소 묘지 그 장소입니다. 구체적인 발굴 장소를 결정짓는 데는 역사학자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의 역할이 컸다. 처형 당한 뒤에 대개 형무소에서 사람을 사용을 하면은 그 유해는 그 유족에게 넘겨주는. 안준 경우는 단 한 번 전염병에 걸린 환자가 죽었을 적에는 내줄 수가 없잖아. 근데 안중근 의사는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교수형을 받았으니까 동생 둘에겐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거를 주지 않고 형무소 당국에서 뒷산에다 묻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의 안중근 유해를 할빈에 갖다 묻는다든가 혹은 한국에 갖다 묻으면 독립운동의 메카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이 안중근 유해는 감춰야지 내줄 수가 없다 해서 뒷산에 묻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비밀리에 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에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아내서 그에 적당한 합당한 곳을 찾은 것이 작년의 발굴 작업이었었습니다. 안이사의 유해를 찾아 봉헌하기 위해 힘쓰던 최서면 원장은 결정적인 제보자를 찾았다. 제보자는 바로 과거 리순 감옥 소장의 딸 이마이 후사코 여사였다. 매우 안중근에 대한 존경심이 깊었던 사람으로서 죽은 뒤에도 그 안중근에 대한 아까움을 자기 가족에게 늘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형무소 소장 딸이 70세 됐을 적에 죽기 전에 안중근은 몰래 뒷산에 묻었는데 혹시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중근 의사가 묻혔던 묘의 사진하고 또 고맙게도 대개 형무소 사진은 정면에서 찍는 사진이 대부분인데 그 묘소에서 내려다본 형무소의 뒷모습 이 사진 2장을 저한테 남겨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훈처에 전달을 했습니다. 발굴의 단서가 된 2장의 사진은 묘지에서 감옥소 뒤편을 내려다본 사진과 죽은 죄수들을 묻고 추모의식을 벌이고 있는 추도식 사진이었다. 그녀는 안이사의 시신이 감옥소 뒷산에 묻혔다고 증언했다. 제감자 묘소 추도식이라고 교회사가 그 감옥소에 제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가도록 깨우치고 하던 그 일본 홍간지라는 그 불교의 한 종파에 승려가 집전했던 추도 제감 안장자 추도식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이제 현대 기술로 이제 가서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약 100년이 지났지만 이 장소다, 바로 그 장소다. 그래 확정을 하고 여기가 그 당시에 예순감의 묘지 장소였다. 그렇게 확정을 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29일간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발굴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유해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이사 유해 발굴은 북한에서도 큰 관심사로 우리보다도 먼저 시작됐다. 북한 측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탄신 100주년 때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정근의 아들이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 때 따라갔다가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안중근 유해를 찾도록
노력하라는 부탁을 하고 그때 남아있던 안우생을 단장으로 해서 발굴단이 중국 정부 협조하에 발굴단이 갔다 왔는데 그때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이러한 자료가 우리 한국 측에서 이북에 넘어가니까 그 이북의 전문가들이 매우 기뻐해서 나도 그때 갔습니다마는 남북이 합동 조사반을 구성돼서 여순에서 5일 동안 같이 후보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흔히 한국에서 동쪽에 뭐 안중근 유해가 아직 있을 텐데 안 찾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 남북이 공동이 그때 신문에 나오고 남이 얘기하는 얘기는 전부 가봤습니다. 한 5군데 가봤는데 그건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현재 자꾸 신문에 뭐 나고 그러는 거는 그때 이미 다 조사가 끝난 데입니다. 근데 보훈처에서는 6.25 사변에 묻힌 군인들 발굴 작업을 하는 미국에서 이 발굴을 전공한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그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북한 대표하고 같이 합의해서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같이 발굴을 하자. 그 자료 증거는 이렇다. 그래서 북한 대표가 이북에 가져가서 몇 달 동안 검토하고 그 결과 이게 틀림없다. 그래서 작년에 보훈처가 지도를 해서 발굴 작업을 했던 겁니다. 전문가와 미술 과목 인근에서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사람의 유해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확인이 유해를 찾지 못하고 나서 이제 이러므로 찾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묘를 썼던 것이 사실인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수해나 자연적인 어떤 지형 변형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공업 활동으로 그리고 연화 공업이라고 여성 과목에서도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활발했던 것이 벽돌 제작해서 이제 파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게 상당히 활발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형이 변화돼서 깎여 내려가고 수십 년의 경과된 동안에 그런 연유로 해서 지형이 깎여 가는 바람에 안중근의 유해는 아마 없어졌거나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람을 땅에 묻으면 토질이 1년 이내에 다 아무것도 없이 사가버리는 토질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물맥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유해는 있는데 그 깊이가 아직 덜 봤는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지질 검사 팀을 데려가서 지질 검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보훈처의 발굴 작업 실패는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형무소로부터 김영광 전 북쪽으로 국회의원, 동쪽이란 말이에요. 삼선 의원인 그 역시 최소면 원장처럼 안이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이 도로로 가게 되면 전주가 딱딱 서 있어요. 이렇게 전주가.
전주 하나가 50m 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까지 가는데 전주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이렇게 해서 일로 가서 여기가 향양가란 말이에요. 안흥호 박사가 동의서를 써준 겁니다. 이 동의서. 유해를 찾기 위해 미국에 사는 안이사의 손자 안웅호를 찾아가 유해를 찾아 한국으로 봉안해도 좋다는 위임장까지 받아냈다는 그는 정부의 발굴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안중근 의사가 매장된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엉뚱한 지점을 발굴했다. 그것은 최천면 씨에 의해서 그 여순형무소의 형무소장이 이마희 여사라고 형무소장의 딸이 증언한 그것도 8살, 9살 먹었을 때 증언한 내용을 갖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그 장소를 파봤더니 판 결과가 전혀 뭔가 하면 뼈도 안 나오고 머리카락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유품될 만한 게 안 되고 그저 작은 바리밖에 나온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최선면 씨가 그 일본 사람의 이마희 여사의 말을 너무 받아들여 가지고 전혀 엉뚱한 장소를 봐가지고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순형무소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는 아닌데 왜 파느냐.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정부의 힘을 갖고 어서 파겠다 하니 그걸 반대할 수가 없어 놔뒀다는 거죠. 저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할 수 없이 그냥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파는 거다 자기들이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순형무소에서 재판받고 그럴 때 보훈처의 발굴 장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김 전 의원. 그는 리순 감옥 묘지의 가장 오래된 묘역을 안이사 유해 매장지로 추정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그 검찰 신문으로부터 재판을 만난 기간 중 쭉 통역을 왔다 한 사람이다 그겁니다. 이제 그 사람 이제 진술에 의해서 리순 감옥 묘지 관리 기록에 따르면 1906년 감옥 묘지가 최초로 생긴 이후 죄수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2차 그리고 3차 묘역으로 확장됐다. 따라서 1910년 매장된 안이사의 유해는 제1묘역, 가장 오래된 묘역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 조선인은 한 사람인데 이 조선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 지금은 고인이 된 신현만 씨. 신 씨는 오카야마 소학교 3학년이던 지난 1944년 수학여행으로 리순 감옥을 방문했고 그때 안이사묘를 참배했다고 한다. 4년도에 죽었나? 해방 후에도 자주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는 그는 리순 감옥 끝에서 500m가량 떨어진 제1묘역을 안이사의 묘역으로 지목했다. 이게 1945년도에 6학년을 졸업했으니까 소학교. 그게 12살? 더욱이 그는 당시 묘소의 형태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44년, 45년 이렇게 3번을 그 여순 형무소 감옥면에 다녀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 묘지에 가서 참배할 때 안중근 의사는 어떤 형태의 묘소를 갖고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얘기인즉 안중근 의사는 3계단 중에 두 번째 계단의 맨 바른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강목을 갖다 세워놓고 이름자를 써놨는데 안중근 지묘라고 써 있는데 이미 글자 세 석자는 강목이 되나서 부식돼 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걸 내가 직접 그린 겁니다. 안이사의 묘역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묘비를 보았다는 신 씨의 주장이다.
사명령들에게 안 이와 일치하는 내용을 묘지 관리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묘역이니까 다르게 난 여기로 보는 거죠. 응? 그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2조 규칙에 시체 또는 유골을 묻을 때는 이름과 사망 연월일을 기입한 묘비를 세워야 한다. 그 묻은 사람의 시명, 사망 연월일. 신 씨가 본 나무 묘비는 이러한 규칙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예? 안중근 의사가 감옥묘지에 묻혀 있다는 걸 알고 그 후에 참배하다 틈틈이 했다는 거죠. 네. 예? 기록은 없어요. 이건 기록은 없지만서도. 그가 소장한 작은 지도 한 장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 형무소고 이 고등 부분이 안이사 유해 매장지를 나타내는 이 지도는 이게 바로 안이사와 하얼빈 의거의 동지였던 류동화의 증언을 토대로 그래서 그의 외조카 김파가 작성했다. 라는 분이 증언하는 것도 역시 이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증언이 동일하다. 그래서 나로서는 여러 가지 추정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향안과 이 제1묘역 지역 여기가 가장 유력한 안중근 의사가 매장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리순 감옥 동쪽 지점을 안이사의 유해 매장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들은 감옥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을 지목한다. 그리고 안중근 묘역의 또 다른 참배자 이국성 씨가 있다. 중국 동포인 이 씨는 2008년 보훈처가 작업했던 발굴 지역은 안중근 유해 매장지가 아닌 일본인 묘지라고 주장했다. 그건 일본 놈 묻었던 자리 팠습니다. 내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장담할 수 있냐면 내가 갔을 때 거기 할아버지 70 좌우되는 할아버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 농작물을 가꾸고 있었는데 거기 그때 갔을 때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 몇 개가 발견했습니다. 구덩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일본 사람 죽은 거 여기 묻혔다가 그 화장터가 생긴 년에 이 사람들을 몽땅 파가지고 거기가 화장했다. 화장해서 뭐 그 좀 큰 놈들은 그 사람들 그 뭐 큰 놈들 급수 있는 놈들은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 백성 아무 그 뭐 곤란하고 그런 사람 못 가져가 뿌려버렸죠. 결국 그 비석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비석이 한 20-30개 됩니다. 비석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 거기 뭐 있었는 건 화장터가요. 화장터 집이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그 일부분 집이 남아 있어요. 결국 그때 거기 생산대 대부가 됐어요. 대사무실. 예, 대부의 사무실로 썼어요. 근데 거기 그 돌돌이 그렇게 비석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 정문인데 그 역시 안이사의 묘역을 거기는 리순 감옥 동쪽 묘지터로 지목하고 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 지디라고 썼죠. 여기. 예. 근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천주교 묘지가 있고 이거天主教 그 묘지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내가 그때 이 산에서 내리뜰 때 일로 뛰었어요. 여기 뛰었으니까 묘지가 많아서 겁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5학년 때 여름 방학인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유적지 그러니까 저한테 알리느라고 저를 데리고 려순에 갔습니다. 대련에. 그때는 그 군대 아버지가 내하고 저기 가자 그래요. 어디 가려겠나? 어디 또 가실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 영웅 안중근 묘소에 간다 그래요. 근데 안중근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내가 소학교 다닐 때 소학교 1학년 때 그때 뭐 있었는가 하면 예무시아대 하얼빈 잊지 못할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안중근 영화입니다. 안중근이가 그 일본 이등방매에 쏴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 중국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 내가 한 2-3번 봤어요. 그때 촌에 있다니까 한 2-3번 봤어요. 영화들. 그거는 내가 민족 영웅이라는 거 아는데 아버지가 그다음에 거기 가보더니 아버지 왔을 때하고 변한 모양이다. 아버지가 그 산에 묘지가 있어요. 그 위에. 그 묘지를 보고 축 쳐서 쪼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안중근 묘사라 하면서 내보고 절하라 그래요. 근데 내 그때 새 옷 해줬거든요. 이제 다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나라를 이루고 민족 영웅인데 이 다음에 내가 안 있을 때도 여기 오면 꼭 찾아봐라. 그러면서 근데 그때 보니까 거기 돌로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말은 표석이 있었는데 표석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표석이 있었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석이 없어지고 그 밑에 돌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이 말했지만 북한에 거기 고구마 밭에는 거기 드문드문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때 네, 고구마 심은 거 있었습니다. 그 묘지 위에다 심었어요. 예, 그 후에는 전부 고구마 밭이던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 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갔을 적에도 몇 군데 고구마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심은 거. 그리고 내가 한 20분 갔는데 그는 안이사의 유해가 아직 뉘순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직접 묻는 건 못 봤지만 내가 근무할 때 안중근 묘지 여기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묘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그 후에 누가 안 팠다 하면 100분의 8, 90은 난 나온다고 봅니다. 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40년대 거기 갔댔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항일하신 분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거기 알려줬고 그 아버지한테 그 묘소를 대줬는데 아버지가 그 기억한 거에 그게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만주에 독립운동 항일하던 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알려줬으니까 그때는 또 그 표석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갈 때는 표석이 있었대요. 근데 표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려순 부근에 이 씨의 증언에도 나무로 된 묘비의 존재는 거론됐다. 안중근 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시했다. 이거 더 위에다. 여기 그러니까 묘지가 있는데 묘지 앞면에 나무 목패가 서 있었다. 목패가 하나 서 있었다. 서 있었는데 목패가 서 있었다. 거기에 상서 써 있는 거는 상서 안중근 근자가 없고 안중근 그다음에 X하고 지묘. 야, 그 글자형이 있었다. 근자는 이미 토로했다는 거, 타라 없어졌다는 게 근자. 없어졌다. 우리는 뉘순을 찾아 이 씨의 증언들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이곳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력한 안이사의 유해 매장지로서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소개되는 곳이다. 다행히 여기까지는 침범을 안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죄인묘지였다는. 죄인묘지라 이게. 예. 그때 우리 아버지 58년도 왔을 적에요. 네.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가 여기 저를 데리고 왔죠. 와가지고 뭐라게 하면 민족 영웅 안중근 묘라 하면서 결국 나는 안중근이랄까 안중근 나도 인상 있죠. 그 여무시아디 하얼빈 그 잊지 못할 하얼빈 그 영화가 안중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영화 2번 봤어요 그때 조그만 때. 그래가지고 그건 내 영화 봤다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 와가지고 절하라 그래요. 우리 여기 사람들은 절이라 그래. 근데 아버지가 거기 내뭐 절하라고 왜 절하라 그러니까 민족 영웅이니까 할아버지랑 같은 분이라고 하면서 절하라 그래가지고 내 할아버지 아닌데 내가 안 하겠다 하면서 그때 여기 이거 골짜기 깊던 겁니다 여기. 이거 지금 그거 하느라고 뭐 묻어서 이거 높아졌죠. 여기서 이렇게 내리떼가지고 저쪽에 뭐 있나면요 천주교 묘가 있어요. 천주교 묘들이. 걸로 뛰었죠. 나는 머리가 골짜기 저쪽으로 집이 있으니까 저렇게 뛰었지. 뛰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내가 뛰다가 돌아다 보니까 아버지가 거기 절을 해요. 참배를 해요. 그래.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참배 다 하고는 절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더 앞으로 가면 구신 너 잡아간다 그래요. 보니까 뭐 묘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굽기 때문에 내가 도로 뛰어왔죠. 겁나가지고. 그때 조금만 하니까 겁나가지고 도로 뛰어왔죠. 뛰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와가지고. 아버지가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면서 네. 그냥 내가 꾸짖고 이 다음에 네가 또 커서도 이 다음에 오면 네. 할아버지 그 찾아보러 오면 여기 꼭 찾아봐라. 예, 그랬습니다. 저 계단이 3개라고 그러셨죠? 가운데 계단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좀 추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고 네. 이게 하나고 이거가 하나고 저 위에 하나고 그거는 이 사람이 더 잘 알죠. 예. 그러면 가장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아니 중간. 중간입니까? 예. 아, 중간. 그러면 그러니까 대략 그때 대략 이쯤 이 위치. 예, 이 위치 추정하죠. 아. 예. 하여튼 그 지금- 위험해. 요거 뭐 딱 여기라고 말 누구도 말 못합니다. 이거. 예. 아. 그리고 여기 그때 50편도 왔을 때도요. 드문 그 고구마 심은 거 있었어요. 예. 드문. 이 위에다. 이거 네. 평풍하니까 여기 여기 사는 분들이 여기 네. 곡식 심었던 거랍니다. 예. 아. 고구마랑 그런 거. 예. 지금은 아니. 예, 농사를 안 하네요. 예. 네. 지금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 여기도 지금 어떻게 바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지금 네. 이 묘지 이걸 세워놨으니까 못 파죠. 그 지금 여기까지 열에 울타리 해놨잖아요. 아, 네. 근데 여기 울타리는 좀 들어왔습니다. 거기 저쪽에도 묘지 좀 있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첫 참배 후 20번 이상이나 이곳을 다녀갔다는 이 씨는 자신이 보았던 묘역의 위치를 설명했다. 어렵게 남은 이렇게 큰 거 4개. 네. 4개. 이거 큰 거 4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4개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 가운데 돌 있고 여기 작은 돌들이 있었어요. 그 네. 중간에는. 그러니까 돌로 펴석해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뭐 적십자 그건 모르니까 네. 밭전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열십자라요. 예. 열십자네 이렇게 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나는 그때 어릴 적에는 이거 밭전제를 이렇게 해서 잘못 써서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랬던 거지. 이런 형식으로 있었어요 돌이. 예.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하여튼 지금 요 집 없으면 대략 비슷하게 그거 하겠는데 묘지터 인근에 어느새 아파트 2동이 들어서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 아닙니다. 네네. 예, 그거는 지금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예. 3층으로 돼 있네요. 예. 근데 하여튼에 그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었다 이거죠. 예, 가운데 요 두 번째 끝에. 층에? 예, 끝쪽으로. 2층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옛날 그대로. 예, 안 그대로 바뀌었어요. 모습이고. 지금 이 장소는 아닌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일치되는 증언과 기록들은 분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발굴 작업이 진행만 된다면 발굴 지역 범위는 50m 이내로 압축된다. (1926년에) 안장된 일반인의 묘지도 눈에 들어온다. 민국 15년이면 몇 년이죠? 1926년. 그럼 이것도 지금 그 죄인묘라고 볼 수 있나요? 아, 이건 죄인묘 아니죠. 죄인묘지인데 죄인묘 아니죠. 그때 죄인묘지는 이쪽에 묻었고 이거 그때 26년도 여기 살던 분 죽은 거 여기 묻은 거예요. 예. 80년이 훌쩍 넘은 묘지들이 보존돼 있는 이곳. 하지만 중국 당국의 허락 없이는 단 1제곱미터도 발굴할 수 없다. 구원처는 지난 발굴의 실패 후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재발굴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일치되는 묘소 참배자들의 증언과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 동시에 같은 지역을 지목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가 묘지터의 울타리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파헤쳐질지 모르는 이곳.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렇듯 확실한 증언들이 한 지역을 계속하여 지목하고 있다. 안이사 순국 100년. 하얼빛 땅에서 코리아 우라를 외치던 31세의 청년을 우리는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왔다. 잘린 손가락을 자랑스러워하며
목숨조차 아까운 줄 몰랐던 진정한 대한국인 안중근. 우리는 과연 조국 땅에 그를 다시 모실 수 없는지 순국 100년을 맞으며 드는 의문이다.